반갑습니다. 최성호입니다. 오늘 여러 촌극이 있었습니다. 라이브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이 인터넷 환경이 좋지 않아서 라이브를 진행을 좀 못했고요. 저희가 이 건물이 저희가 이제 입주해 있는 건물이 이 자체 인터넷망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원래 KT 쓰는데 KT를 따로 설치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광랜이. 근데 이제 건물 인터넷 속도가 좀 늦어가지고 그래도 그럭저럭 해왔는데 오늘따라 또 굉장히 이유를 알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녹화 영상으로 라이브를 대체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론으로 얼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그 라이브 때 다루려고 했던 부분은 교육발전 특구라는 주제였는데요. 사실 이게 저도 좀 생소해요. 이게 또 이런 것도 있었네. 요새 워낙 뭐 교육 관련된 기사가 많으니까. 그래서 교육발전 특구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게 관련이 있는 분들도 있으시고 관련이 없는 분들이 아마 더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는 아니긴 해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 교육 일반에 또 우리 아이들한테도 간접적으로나마 영향이 있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서 오늘 주제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좀 가벼운 마음으로 들으시되 아마 이 주제가 그래도 알아놓으면 이게 지금 우리 정부나 교육부가 가는 방향이구나 라고 참고하시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제 질문입니다. 교육발전 특구는 과연 특별할까? 네. 이 용어 자체가 지금 생소한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워낙 요즘 뭐 새로운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저도 이게 요즘 막 많이 익숙하진 않은데, 작년 말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육발전 특구라는 것을 추진한다. 자, 근데 이제 밑에 있는 부제를 보시면은 인서울 대신 지역대학 선택할까? 결국 교육발전 특구 문제는 대학 어디 갈 것인가 이 문제인데 인서울 말고 지역대학을 지방대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냥 저 질문만 놓고 봤을 때도 인서울대학을 다들 목표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법이 나오고 정책이 나와서 그게 바뀌어서 나는 아니야 지방대 가겠어 라고 하는 경우가 나올까? 네, 솔직히 제 감상을 이야기하면 좀 부정적입니다. 아이들이 그만큼 인서울 혹은 서울 지역에 대한 서울 수도권에 대한 선호가 있다는 것은 뭐 학생들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우리가 다 여러 이유로 확인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의도는 알겠으나 과연 가능할까? 이런 이제 질문을 가지고 저는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발표는 작년 말부터 났었고요. 이제 올해 그 시범 사업을 하는 곳들이 이제 확정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1차 시범 지역으로는 광역시 6곳, 그 다음에 이제 기초지자체 43곳, 이렇게가 이제 정해졌고, 시범 지역에는 30억에서 100억 가까이 예산 지원이 된다고 하니까, 사실 저게 뭐 과기부 지원이라고 하면 그렇게 많은 액수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교육부 쪽에 관련된 지원이라고 하면 작은 액수는 아닐 겁니다. 따라서 교육 관련된 예산으로 30억에서 100억 정도? 작은 예산은 아닌데 실효성이 있을까? 그리고 이제 대통령님이 시민들과의 대화에서 지역 살리기 정책의 일환으로 이 주제를 던지셨기 때문에 주목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추진 배경을 간단히 보면 이렇습니다. 일단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인구 구조가 바뀌고 지역에서는 인구 유출이 심해졌죠. 그래서 지역 간의 불균형, 특히 교육과 관련된 지역 간의 불균형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공교육 발전을 통해서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지역의 교육 발전을 통한 국가 균형 발전을 추구한다. 자, 그러니 이거는 지역 발전, 지역 유지,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정책 중 한 가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럼 이거는 교육만을 위한 정책은 아니고 지역 문제와 관련돼 있는 교육 정책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지역 내에서는 교육 인프라가 물론 사교육 인프라도 많겠지만 공교육이 아무래도 중요하잖아요. 공교육 인프라를 강화해서 지방 소멸을 막겠다라고 하는 취지인데 이게 참 가능할까? 이게 저희의
질문 포인트입니다. 시범 지역들이 발표가 됐는데요. 우선은 지자체 기준으로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제주 이렇게가 선발이 됐습니다. 사실 이렇게 놓고 보면은 부산, 대구, 광주 이런 곳들은 이미 교육열이 굉장히 좀 높은 지역.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은 아니지만 교육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인프라가 많이 몰려 있기도 하고 교육열도 제법 높은 지역인데 그러면 이제 물론 정말 산간벽지 막 오지마을 이런 건 아니구나. 그러니까 광역시 정도의 이제 그런 권역을 가지고서 그러면은 저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실 저게 지금 핵심이거든요. 대전, 광주, 대구, 울산, 부산, 제주. 저기면은 사실은 주요 교육 거점은 거의 다 들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시도들도 좀 있지만, 이게 권역의 가장 대표적인, 그러니까 이제, 충청도에는 대전, 전라도에는 광주, 경북에는 대구, 그 다음에 이제 부울경이 있으니까 부산, 울산 지역, 그 다음에 이제 서민, 제주 정도니까 서울 수도권 제외하고서는 제가 볼 때는 거의 대부분의 핵심 지역이 다 포함이 됐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아닌 그렇다고 이제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광역시 말고 지자체 중에서는 어디냐? 강원도는 춘천, 화천, 원주. 여기도 이미 춘천, 원주가 들어갔기 때문에 강원도의 핵심 지역은 또 웬만큼 들어간 것 같고, 충북도 보면은 충주, 제천, 충남에는 서산, 아산. 저쪽도 이제 산업시설들이 많이 밀집해가면서 인구들도 늘고, 중요한 교육 인프라들도 많이 모이는 곳이기도 한데요. 경북, 경남 지역 보시면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북, 전남.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핵심 지역들은 대부분 들어가 있다. 그러니 지방 살리기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데나 막 뿌리는 건 아니고 거점을 키우겠다라는 전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될 만한 곳에 더 많이 몰아주자. 이런 패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선택된 곳들이 이제 나름대로 이제 자신들의 계획이나 로드맵을 내서 이제 선발이 된 건데, 예를 들어서 한 가지를 가져와 봤는데, 경남 지역, 경남 지역을 놓고 봤을 때, 이제 예시를 들면은 진주, 사천, 고성 같은 경우에는 우주항공 교육 발전 특구를 만들겠다. 그래서 에어로스페이스 체험 교육이나 항공고등학교를 만들겠다. 이거 근데 되게 좀 의미 있지 않습니까? 그 외국에도 스페이스 X 이런 거 있는데, 그래서 혁신도시를 만들고 우주항공대학, 그 다음에 우주항공방산과학기술원, 이런 것들을 만들거나 발전시키겠다 이렇게 계획을 한 것 같아요. 전 사실 저 이름이 만들겠다고 하면 저건 제가 볼 때는 글로컬 대학으로 얘기를 한 것 같아서 아직은 좀 생소한데 저런 클러스터. 그 다음에 저 아래쪽 보면은요, 거제시 미래조선. 조선만으로 안 됩니다. 이제 조선 앞에 미래 이런 거 붙어야 되거든요. 미래조선학과. 거제는 조선의 도시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를 특화시키겠다. 김해하고 양산 자동차 의생명. 경상도 지역에 물론 모든 부분이 다 그렇겠지만 의생명공학 부분에 집중적인 클러스터를 만들려고 하는 시도들이나 연구들이 지금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창원의 스마트 제조,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밀양의 나노, 일단은 저기가 가능하겠는가는 둘째치고 굉장히 매력적인 주제들 아닌가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정부에 이제 지원을 해가지고 선택이 된 거죠. 시범도시 같이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구나. 네. 자, 그러면 이 교육발전 특구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목적, 지역 내 공교육 인재 양성입니다. 그리고 지역 정주 생태계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친구들이 서울에 있는 대학 가면 안 돼. 지방에서 이제 난 친구들이 지방대학을 잘 다닐 수 있도록, 그리고 지방대학에 잘 다녀야 되는 것은 지방대를 나와도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이런 게 이제 사실은 보장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한 생태계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정책입니다. 저는 목적은 굉장히 좋은 목적이다. 쉽진 않지만, 그러니까 지역 내에 산학연의 어떤 생태계, 클러스터 이런 걸 만들어서 교육을 좀 개선하겠다, 이런 어떤 방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기업, 공공기관, 공공기관 예를 들어보면 어떤 거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전이라든지 아니면 산업은행,
자, 이런 어떤 주요 국책기관들을 지금 정부에선 지방으로 다 내려보내면서 분산을 시키고 있죠. 그래서 지방 분권화를 이루고 자치를 좀 활성화하려고 그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런 이제 여러 가지 기관들이 협력을 해서 교육적인 어떤 생태계를 만들자, 이런 사업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수도권 지역이니까 이제 서울 경기는 제외하고요. 되는 지역은 이제 맞춤형 특례 상향식, 저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뭐 제안을 하면 받아주는, 그러니까 위에서 시키는 게 아니라 이제 제안서를 보고 뽑아주는 3년 시범 운영 후 특구 지정이라고 하는데, 3년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번 정권이 유지되는 기간 같은 거고요. 이제 그게 이제 앞으로 계속 다음 정권에서도 유지될지 말지는 사실 정확히 알 수 없는 정책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뭐 유아 돌봄, 뭐 요새 뭐 돌봄 쪽 이슈가 많죠. 치숙해요. 초중고가 우리의 관심사잖아요. 공교육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하는데 저거 어떻게 되는 거냐? 저거에 초점을 두고 한번 이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 정부에서 시행안을 보면은요, 사실 이제 제 입장에서, 입시에 관심 있는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제일 관심이 가는 거는 저 두 번째, 자율형 공립고라고 하는 저 내용입니다. 우리 흔히 자공고라고 부르죠. 자사고라고는 많이 알고 있는데 자공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 얘기를 좀 오늘 해보려고 하는데, 내용을 보면 지역 상황, 특성 요구 등을 바탕으로 자공고 2.0이다. 그럼 뭐예요? 1.0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 다음에 그래서 우수 사례를 일반고로 확산시키겠다. 다양한 주체와의 소통을 통해서 운영 모델 및 규제 혁신 사항을 논의하겠다. 일단 명목상으로는 지방에서 거주하며 지방의 인재로 자리 잡을 친구들을 키워내기 위해서 자공고를 만들겠다. 예, 그러면 자공고는 서울, 인서울에 있는 대학 가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수혜를 좀 입을 수도 있겠죠. 자공고를 나와서 지역에 있는 대학을 가도 되고, 그렇다고 뭐 서울에 있는 대학 가는 거를 뭐 막을 정도까지는 아닐 테니까요. 아마 그런 부분들은 조금 한번 해석을 해볼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외에는 뭐 디지털 교육 혁신이나 지역 대학과의 어떤 연계 프로젝트나 이제 협업 뭐 이런 것들, 저런 거 활용하면 나름 생기부 활동 같은데 도움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내용들을 이제 한다라고 하는 게 크게 이 사업의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미 살펴본 것처럼, 그러면은 이제 그 교육특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지방 살리기인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입시와 관련해서 조금 초점을 맞춰볼 주제가 자율형 공립고구나, 자율형 공립고구나, 요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자율형 공립고의 확대라고 하는 이슈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고, 또 이게 이제 갖는 의미는 결국 고교 선택의 문제라는 거죠. 고등학교 선택에 있어서 자율형 공립고를 고민하시게 되는 경우, 혹은 결국 거기에 가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자율형 공립고를 가지는 않지만 그러한 선택이 하나 늘어난 것이 나한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냐, 이런 걸 또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잠깐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공고는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줄임말이고, 비슷한 거 있잖아요. 자사고,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차이 아시겠죠? 그래서 자공고라는 게 존재해요. 많이 우리가 잘 알고 있진 않지만. 자, 근데 그럼 자공고 1.0이 있었으니까 2.0이 있다는 얘긴데, 1.0은 뭐였냐? 나는 자공고도 처음 들어봤는데,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자공고가 18곳이 일반고로 전환된다고? 저건 또 뭐야? 자공고를 줄인다는 얘기 아닌가? 밑에 날짜를 보니까 2020년이었습니다. 자, 2020년 저 때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외고, 자사고 폐지 열풍이 불 때였습니다. 그래서 자사고 재지정을 취소하기도 하고 영재고, 자사고, 외고 등과 같은 특수목적 고등학교들을 다 없애고 일반고로 바꾸겠다, 이런 어떤 영재고 빼고네요. 생각해보니 영재고 말고 주로 특목고, 자사고를 일반고로 바꾸겠다, 이런 이제 특히 서울시 교육청 조영 교육감님 이제 어떤 정책이 있었고, 그런 방향으로 많이 움직여갔죠. 행정소송도 하고 막 그런 과정이 꽤 오랫동안 진행이 됐었고, 그 과정 중에 실제로 일부 자사고 포함한 자공고 대다수가 일반고로 전환을 했었습니다.
자사고 사립고등학교는 이걸 엄청 반대했죠. 여태까지 들인 투자가 얼만데 갑자기 일반고를 하라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근데 이제 공립고등학교는 아무래도 이제 공립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정부나 뭐 교육부 입장, 시도교육청 얘기를 안 들을 수 없기 때문에 훨씬 더 빨리 전환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나왔던 얘기를 저거를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자,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고교 서열화 해소를 위해서, 그리고 일반고 역량 강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고교 서열화라는 건 뭐예요? 특목자 사고는 이제 좀 순위가 높은 학교, 그 다음에 일반 학교, 이렇게 이제 순위가 정해져 있었는데 다 똑같이 일단 평준화를 시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래도 일반고들 중에 옛날에 자사고 특목고 있는 애들이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럼 평균을 좀 올려주겠지. 따라서 이제 일반고들 입장에서는 역량 강화, 약간 상향 평준이라고 볼 수 있고, 자사고들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고 뭐 약간 이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0년 정도쯤, 19년, 20년 막 이래서 특목자사고 폐지 논쟁이 막 엄청 시끄러워서 막 외고 없어진다, 막 자사고 없어진다 이 얘기할 때는 어떤 분위기였냐? 저 그림 보시는 것처럼 2025년이 되면 자사고, 자공고, 외고, 국제고 다 없어지고 다 일반고로 바뀐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특목자사 이거 준비해도 되냐, 안 되냐, 그냥 일반고 갈 준비해야 되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었어요. 저 때쯤에.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특목자사고들이 일반고로 전환되는 고교의 비중을 놓고 보시면 아무래도 서울 수도권이 굉장히 많죠. 서울 경기권에 있는 학교들 중에서는 뭐 거의 한 50여 개 정도가.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을 보시면은 뭐 이렇게 돼서, 근데 지금 비슷하잖아요. 전북, 대전, 대구, 부산, 제주, 왠지 비슷하죠. 요 지역들이 이제 결국 일반고로 전환을 한다. 그리고 나중에 이걸 통해서 고교학점제를 뭐 안착시키겠다라고 하는 전략을 가졌었어요. 옛날에 지금 얘기 말고 언제? 자공고 1.0 시절에. 자, 그러면 이런 분위기 때문에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냐? 자공고가 폐지됐죠. 자공고가 엄청 폐지됐습니다. 자, 그런데 자공고가 폐지될 뻔 했는데, 또 실제로 폐지가 되고 일반고로 전환한 경우가 꽤 많았는데, 갑자기 급반전이 일어납니다. 이조 교육부 장관님이 이제 취임을 하시고 나서 입장이 완전 180도로 바뀌어버렸죠. 그래서 외고, 자사고, 존치 뿐만 아니라 확대. 확대입니다. 확대. 그러니까 뭐냐면 더 만들 수 있게 됐고, 만들라고까지 하는 건 아니지만 만들 수 있도록 규제를 없애주거나 허들을 낮춰주고 있으니까 사실상 만들도록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자사고 외고 문 닫을 뻔 했었는데 사실 굉장히 많은 학교들이 다 유지되게 됐고, 더불어서 아예 새로 만든 자사고, 자공고, 자율고, 자율형 공립고를 아예 이제는 줄이는 방식이 아니라 더 만들겠다라고 아주 전향적으로 180도 정부가 입장을 선회하게 됩니다. 이게 엄청 큰 이슈였죠. 그래서 경기도 지역 같은 경우에도 자공고가 꽤 많았는데 많이 전환시켰어요, 일반고로. 그런데 예를 들면 이제 파주 쪽에 이제 운정고라든지 뭐 이런 이제 일부 학교들은 그냥 유지하는 것으로, 제일 마지막까지 안 바꾸고 있었던 학교는 그냥 유지하는 게 돼버린 거예요. 그 전에 일찍 바꿨던 데들은 이제 다 일반고로 바뀌어버렸고, 근데 정부는 이제 와서 다시 자공고를 다시 만들겠다 이러고 있으니까 그 학교들 입장에서 굉장히 좀 혼란스럽겠죠. 자, 일단은 이제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자사고하고 자공고, 지금 이제 아직은 아니고 이제 다시 만들 거니까 과거 기준으로 좀 비교를 하는 표예요. 이 개수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요. 전기하고 후기가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은 후기는 그냥 일반고예요. 우선 선발이 되는 학교들도 있지만 대부분 비평준에서 그냥 일반으로 가기도 했어요. 그래서 학생 선발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평준화 지역은 선지원 후 추첨. 그러니까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추첨을 하고, 비평준 지역에서는 학교 자율로 뽑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시험 점수를 가지고서 추산을 해가지고 뽑기도 하고 막 이랬었는데 별도의 시험을 보진 않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육과정 같은 것도 뭐 제가 볼 때는 크게 다르진 않았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뭐 필수 2수 단위의 총 2수 단위 50% 이상인데 여기는 72단위 이상. 그러니까 아무래도 필수 단위가 좀 더 높았던 거가 특징이고, 2수 단위 준수 의무가, 그러니까 자사고는 진짜 자율적인데 자공고는 조금만 자율적이에요. 그러니까 따라야 될 규칙이 좀 있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여기 주목하는 부분은 바로 등록금 같은 건데요. 일반고가 100만원에서 145만원 정도인데 일반고와 공립고가 똑같습니다. 자공고는. 근데 사립고는 거의 한 3배 이내 정도죠. 자, 이 얘기는 결국 학교마다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의 크기가 자공고든 일반고랑 다르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결국 돈, 인프라가 깔리지 않으면 교육의 수준이 높아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공고는 이름은 그럴듯 했는데 실제로는 별로였다라는 평가가 많았고 사람들의 대중적인 인식도 그랬어요. 자율고 갈 거면 자사고를 가야지 자공고를 왜 가냐. 근데 가는 애들이 있어요. 어디? 우리 지역 근처에 괜찮은 자사고가 없는 지역. 근데 자공고만 있어. 그럼 좀 고민하는 거예요. 일반고 갈까? 자공고 갈까? 즉 자사고와 자공고가 직접 경쟁하기보다는 일반고와 자공고 사이에서의 선택이 고민이 됐던 수준이다. 이게 이제까지 자공고 1.0 시대 때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교육특구가 시행되고 자율고가 가요. 근데 우리 교육특구에는 특정 지자체나 지역에 교육 예산이 30억에서 100억 정도 책정되게 됩니다. 그럼 이 돈이 어디로 가겠어요? 자공고로 가겠죠. 자, 그러면 자공고가 옛날에는 1.0 시대에는 재원이 없었기 때문에 일반고보다 훨씬 더 나은 수준의 교육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았어요. 그런데 2.0 시대가 되고 나서 예산의 확보가 중앙정부에서 내려와서 빵빵해.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좀 뭔가 해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자율형 공립고 2.0에 선정된 학교들의 어떤 이름들인데요. 우선 경기 지역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거는 또 생각하셔야 돼요. 아까 교육특구 정책은 수도권이 제외되기 때문에 경기도에 있는 자공고는 교육특구의 지원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수도권 지역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학교가 파주 운정고 이렇게 이제 있는데 여기가 이제 계속 이제 학교를 계속 운영해 왔죠. 그래서 이 학교가 이제 앞으로 2.0이 되는데 글쎄요, 뭐 약간 역차별이다 이런 얘기 있을 수 있으니까 뭔가 정부에서 또 지원해주는 뭔가 스탠스를 취하지 않겠나 싶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수도권의 지역 중에서는 파주 운정고, 군포 중앙고가 있고요. 자, 그 외의 지역들 중에서 자, 특히 뭐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잠깐 얘기했던 교육특구 이슈하고 관련이 있는 지역, 예를 들면 어디게? 부산, 자, 예를 들면 장안고, 경남고. 자, 자율형 고등학교로서의 어떤 문제의식과 어떤 목적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돈이죠. 돈이 갖춰져야 돼. 따라서 교육특구이면서 자공고 2.0인 데들은 제가 볼 때는 경쟁력이 좀 이제 앞으로 생길 수도 있는 학교. 물론 기대치를 이렇게 봐야 됩니다. 뭐 자사고, 전국 단위 자사고, 이렇게 특목고랑 직접 비교하기는 아직 좀 부족해. 그런데 일반고, 학비는 똑같아. 내가 내는 돈은 똑같아. 그런데 정부에서 예산 지원을 해준다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경쟁력을 키워주겠다. 그러면 좀 생각해 볼 만한 거 아닌가? 나는 어차피 일반고 가려고 했는데, 자, 요런 학생들은 한번 고민해 볼 만한데, 그 해당 지역이라면 그 두 가지의 교차점이겠죠. 교육특구 부분하고 자공고 2.0이 겹치는 지역. 부산은 그렇다. 장안고, 경남고. 그 다음에 경북 지역 같은 경우에도 뭐 포항이라든지 포항고, 안동여고 뭐 이런 경우들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대구 지역 있죠. 대구도 이제 아까 선택됐었는데 강동고, 경북여고, 포산고, 다사고, 군위고 같은 경우들. 그 다음에 광주의 광주제일고, 상일여고, 광주고, 수원고, 전남고. 그 다음에 이제 대전 지역은 따로 언급이 되지는 않았는데 그걸 제외하고 놓고 보면은 나머지 지역들은 조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기초지자체 부분이 있었잖아요. 기초지자체까지 확대해서 보면 사실은 저기에 많이 겹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자율형 공립고라고 하는 자율고의 특징은요, 커리큘럼을 자기가 좀 마음대로 짤 수 있는 여유가 좀 있어. 근데 물론 자사고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서 자공고도 나름 좀 어려운 거, 애들이 원하는 거, 좀 트렌드에 맞는 거, 이런 걸 시도할 수 있는 학교인데 옛날에는 돈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돈이 좀 수혈될 수 있는 상황이 적어도 3년 정도는 유지된다라고 보면 이 학교들이 그래도 좀 더 일반고보다는 경쟁력이 있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정부 자료들 통해서 1.0과 2.0이 이게 비교되고 있는 표가 있더라고요. 위에 보시면.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할 만한 부분이 좀 있어서 제가 강조를 좀 해드리려고 이 표를 가져왔습니다. 우선 1.0하고 달라지는 부분을 보셔야 되는데요. 자율형 공립학교의 1.0 기준에서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지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예를 들면 시도교육청이나 뭐 아니면 거기 이제 그 지자체 자체죠. 뭐 예를 들면 광주시, 특별시, 뭐 이런 광역시, 뭐 이렇게 시도하고 그다음에 시도교육청하고 뭐 이 정도가 사실은 핵심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자공고는 여기서 제가 이게 어떻게까지 적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자체 말고 대학, 기업, 법인이 들어갑니다. 특히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영리법인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 얘기는 기업과 고등학교가 이렇게 붙는, 자, 생각해 보세요. 민사고, 자사고죠. 어디에요? 그쵸? 파르테르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고, 그죠? 하나고잖아요. 하나은행. 자, 이렇게 포철고, 포스코잖아요. 민간 기업이 서포트를 하는 이런 클러스터나 연계가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단은. 그게 가능해요. 뭐 예를 들면 현대랑도 할 수 있는 거고, 뭐 어디랑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이런 가능성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적어도 아직은 확정은 아니지만 그 기회를 열어놨으니까 지방에, 그리고 정부에서 약간 압력을 넣지 않겠습니까? 지방에 있는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고등학교들을 좀 이런 지역사업에 연계도 하고 인턴도 시켜주고 나중에 잘 되면 뭐 지역인재 전형으로 취직도 좀 시켜주고 이런 얘기를 아마 많이 하게 되지 않을까. 근데 어쨌든 이 시행기간에, 협약기간에 민간기업이 추가됐다라는 점을 저는 조금 의미 있게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교육과정이 아까 일반고와 동일한 수준이라고 했는데 완전 똑같지는 않았어요. 약간 달랐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한 80% 똑같고 20% 좀 다르고 이 정도였어. 근데 보세요. 자사 특목고 수준의 자율성을 부여한다. 뭐예요? 니네가 할 수가 있으면은 뭐 학교에서 코딩 수업도 하고 실험 실습도 하고 니네가 다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와, 저거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 왜? 니네가 할 수 있으면이라는 거 뭐예요? 돈이 있으면 해 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아까 뭐예요? 돈은 교육특구에서 줄게. 예산을 지금 확보를 했어요. 그 다음에 자사고 특목고 수준으로 해봐. 그거 뭐예요? 끌어올리라는 얘기죠. 와, 요거 만약에 된다면은 제가 볼 때는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그런 포인트였습니다. 다음에 이제 개방형 교장 공모제. 자, 저것도 사실 되게 큰데 원래는 자공고는 그냥 일반 학교였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분들만 가능했습니다. 근데 개방형 교장이라고 하면은 쉽게 말하면은 뭐 사립고에 있던 교장 선생님들을 모셔올 수도 있지 않나? 제가 이거를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개방을 하겠다는 얘기는 공모제를 하겠다는 거고, 그러면은 더 역량 있는 분들을 모셔올 수 있는 아무래도 풀이 넓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 역시 실질적인 영향을 제법 미칠 것이다. 얼마 전에 민사고로 그 김하식 교장 선생님이 다시 가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김하식 교장 선생님 맞으시죠? 삼성고에 계셨던, 아이비 교육했던. 그러니까 그만큼 학교 교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학교 전체 교육뿐만 아니라 그 학교 자체의 경쟁력, 뭐 흔히 얘기하는 뭐 입시 경쟁력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결정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거가 결국 그 학교의 경쟁력을 의미하기도 한데 그게 개방형으로 바뀐대. 그럼 예를 들면 아까 민간 기업이나 지자체랑도 연결된다고 했는데 교육에 그런 뜻이 있는 분이 글쎄요, 뭐 이게 어느 만큼까지 현실가능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오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이런 식의 얘기 생각들을 해보면 충분히 이제 1.0 때보다는 훨씬 더 민간의 참여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개방도를 높여서 고교의 경쟁력을 높이려고 하는 계획을 가진 것 같다. 교사 배치 정원의 100%를 초빙 임용이 가능합니다. 자, 저것도 좀 대단한 부분인 것 같은데 쉽게 말하면 심화 과목이나 아니면 좀 어려운 수업,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보통 자사고나 특목고에 있는 일반고 출신 선생님이 다 가르칠 수 없는 어떤 특별한 과목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르칠 수 있는 분들을 초빙해 올 수 있다. 그 다음에 기존 학교 운영비 말고도 저기 나오지만 특별교육 교부금, 그 다음에 교육청 대응 투자인데 제가 볼 땐 저거는 교부금은 이제 중앙정부에서 내려오고 교육청 대응 투자가 들어가는데 2억 원은 사실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저 액수, 그러니까 30억에서 100억 정도 그 지자체 단위별로 주겠다라고 얘기했던 예산이 제가 볼 때 저거 10억만 들어와도 굉장히 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전교생 인원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뭐 300명이 한 300만 원씩 내야 되나? 그래야 이제 한 1억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아니다.
맞죠, 맞죠. 예, 그 정도 되는데 그런 많은 학비를 다 낼 수가 없으니까 뭐 전교생 900명이라고 100만 원씩 더 내야 되는데 자, 보통 특목자 사고하고 일반고하고 학비 수준 차이가 한 3배 난다고 가정했을 때 그 2배분의 부족분을 저렇게 채울 수 있게 됩니다. 저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충분히 교육 예산에서 유의미하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거 진짜로 일단은 총알은 준비가 됐는데 이게 지금 아웃풋만 나올 수 있다고 하면 이거는 한번 고민해 볼 만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충분히 해보는 지점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자공고 2.0 나름 좀 주목해 보시고 우리 지역에 좀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 특목자사 준비했던 친구가 자공고 갑자기 가겠다 이렇게 하긴 조금 약간 어색할 것 같고요. 일반고인데 우리 지역에는 뭐 특별한 학교 없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경우라면 한번 이 주제를 한번 관심을 가져보실 만하다. 자, 상세계획의 예시입니다. 지금 이제 뭐 이미 선택된 학교가 시범학교가 한 40개 정도 정해졌다고는 하는데 이제 정부 교육부에서 발표하기로는 4개 학교의 예시를 발표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 장안고. 자, 여기 협약기관 보세요. 한국수자력 고리본부. 수력 원자력입니다. 한국 수력 한수원인데 여기 이제 결국에는 지역인지 전형을 통해서 이게 사람 뽑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자리 문제가 공공기관의 이 매칭을 통해서 굉장히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하나의 아이디어를 이제 내라고 저 기관을 이제 매칭을 시켜줬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하나고는 하나은행 재단에서 이제 하나금융에서 이제 뒷받침하고 민사고는 뭐 서포팅 해주고 이렇게 이제 뒤에 다 이렇게 기업들이 하나씩 있잖아요. 뭐 청고, 뭐 포철고 다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는 이제 아예 공공기관을 붙인 거예요. 이것도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왜요? 결국에는 공공기관이 해주거나 민간기관이 해주거나 단기적으로는 아마 재원 확보일 거고요. 뭐 장학금도 주고 막 이런 거겠죠. 그다음에는 교육 인프라에 대한 지원이겠죠. 이게 이제 결국 알아서 한번 해보라고 묶어준 거잖아요. 근데 이제 한수원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역에 자리 잡고 있으니까요. 그러니 이게 뭐 서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을 거죠. 그러니까 지역 인재들을 키워서 데려가겠다. 여기 밑에 보시면은 과학기술 인재 양성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전공 특화형 과학 중점 동아리를 10개 이상 만들어 주겠다. 이거 큰 얘기입니다. 이거 괜찮은 얘기예요. 또 원자력 관련 과학 중점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고교 교원 전문 연구 인력 협업을 통해서 과학 분야 학교장 개설 과목을 신규로 개발하겠다. 되게 구체적이에요. 제가 볼 땐 내용이.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저거 일반고 대비 일반고 저런 게 없거든요. 그리고 고교학점제 시작된다고 해도 저런 게 바로 시행되기 어려워요. 근데 분명히 시범 학교들은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초반에 스포트를 낼 가능성이 있다. 이거는 한번 기대해 볼 만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것들도 쭉 보시고요. 자, 다음 또 이제 전남 나주. 야, 나주 하면 또 뭐 생각나십니까? 나주. 막 그 이제 또 이제 그 에너지 공과대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에너지 공과대가 있고 한국전력 있죠. 한국전력. 그래서 한국전력이 에너지 공과대도 만들었잖아요. 근데 아예 고등학교까지 연결을 하겠대. 그러면 대학 가려고 하면 에너지 공대 가도 되고 만약에 나중에 취업할 때 아무래도 한국전력 갈 가능성이 있겠죠. 이거 나름 공기업 라인의 클러스터를 만드는 지방 거점의 의미를 강화하겠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예를 들면 전남 지역에 전남대, 뭐 전북대, 전라도 지역에 국립대가 있지만 2개로는 좀 약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에너지 공과대가 좀 살아나면서 물론 그 옆에 뭐 동신대도 있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 나름의 뭘 만들려고 지금 좀 씨앗은 뿌렸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여기는 뭐래? 에너지밸리래. 에너지밸리. 재밌지 않아요? 에너지밸리. 근데 한국전력인데 당연히 중요하잖아요. 뭐 미래에너지도 가능하고 뭐 다양한 얘기들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주시 세개 학교가 연합해서 지역 특성의 공동교육과정을 개발하는데 저 밑에 보세요. 전력반도체는 한국전력과 에너지공과대, 정보보안은 한국인터넷진흥. 와, 인터넷진흥원도 여기 있는지 저는 잘 몰랐어요. 그 다음에 컨텐츠 쪽, 나주교육진흥재단, 한국콘진원. 여기 또 핵심이란 말이죠. 이게 다 연결이 됐대요.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나주고는 협약기관 3개 고교간 공동교육과정인데 전력반도체를 특화하겠다. 그러니까 이 3개 학교 중에서 공동교육과정이 열리면은 이 3개 학교 다니던 친구들 중에서 나는 반도체나 전력 부분에 관심이 있다는 데는 나주고에서 개설되는 수업 들으러 가게 될 거예요. 고교학점제 하에서는. 또 그 다음에 매성고, 정보보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해킹 부분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실무형, 뭐 코딩뿐만 아니라 이런 해킹 기술과 관련된 정보 보안, 사이버 보안 학과 등에, 그럼 예를 들면 고려대도 사이버 보안 학과 이런 거 있잖아요. 갈 수 있게끔 뭔가 특화된 교육을 시켜주겠다. 일반고인데, 좀 나쁘지 않다고 보고. 봉항고, 여기는 컨텐츠, K 컨텐츠. 그러니까 뭐 K-팝도 있겠지만 여기 보시면은 영어 특화 교육과정 언어 쪽이겠죠. 그 다음에 IB가 여기 또 연결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한국 호주관 글로벌 프로그램. 그래서 아무래도 좀 뭐 경영 경제라든지 뭐 글로벌 창업이라든지 이런 주제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가면 또 좋다. 그러니까 이 세 학교는 어디 가도 내가 원하는 대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수업 들을 수 있게끔 인프라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전국에 40곳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 이게 자, 이따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다음 충남 공주고입니다. 충남 공주고. 자, 공주시하고 협업을 하는데 여기는 이제 뭐가 공주는 원래 이제 교육도시긴 한데 뭐 딱히 이제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산업 인프라가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잖아요. 근데 밑에 보면은 지자체 연계형 교육 과정을 개발해 가지고 AI나 소프트웨어 활용 교육이나 IB 교육 과정. 여기도 IB가 또 들어가 있죠. 뭐 저희 교육 많이 채널 들으시는 분들은 IB가 왜 이렇게 자꾸만 나오는지 아실 겁니다. 그래서 IB 교육 과정을 도입해 가지고 교원 역량도 강화해 가지고 지자체 내에서, 지자체라 하면 아마 여기는 구체적인 플랜은 다 나와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이런 부분들을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지자체 측면에서의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서 이 학교를 밀어주겠다. 약간 이런 이제 목표를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안동여자고등학교, 안동시 국립안동대 등이 이제 연결되어 있을 수 있는데 여기는 인문학이랑 봐요. 그러니까 안동대가 지금 인문학으로 좀 특화를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민속학도 그렇지만은 뭐 한국문학, 고전학 뭐 이런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안동대 K인문과정하고 연계해서 그 인문학 쪽에 특화된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 자연계열 치이지 말고 여기 정확하게 가라.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황 기대승의 4단 실적 논쟁을 계승한 사제간 독서표. 이건 조금은 그냥 약간 좀 하나 뭔가 힙한 걸 하나 넣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재밌습니다. 어쨌든 뭐 독서 프로젝트 전 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안동대 바이오 산업단지 의학 부분 이런 거를 강화하려고 한다. 이런 부분들을 저는 안 하는 것보다는 100번 낫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이게 자꾸 이걸 해가지고 뭐 100% 되겠냐 이런 기대, 막 특목자 사고 이기겠네 이런 것보다는 일단 이런 것도 시도하는 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나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특히나 고교학점제, 대입 개편안 지금 뭔가 많이 바뀝니다. 이런 시점에 저런 주제들을 좀 알고 있다면 훨씬 더 실질적인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요거는 뭐냐, 이게 지역인재 전형 얘기를 잠깐 하면서 좀 클로징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40% 의무 선발, 30% 의무 선발. 뭐야 이게? 자, 지방에 있는 국립대들 혹은 사립대들 중에서도 메디컬 대학들의 경우에는 지역 인재 전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은 고등학교가 아니라 심지어는 중학교까지 그 지역에서 나온 학생들만 뽑는 전형이에요. 당연히 서울 지역보다는 커트라인이 낮겠죠. 물론 지금 이제 의대도 증원된다고 하고요. 이런 이슈들도 감안해 볼 때 지역에 생기는 분명히 기회의 문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아주 분명합니다. 지역 살리기죠. 내 지역에 어차피 살고 있는 학생들로서 이런 소식은 반겨할 만한 일이고요. 심지어 경우에 따라 수도 경기권에서 너무 치이고 있던 학생들이 나 이참에 지방 좀 가까운 데 내려가 볼까? 라는 고민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런 상황의 맥락이 지난번 자공고 1.0 때는 그냥 하다 말다 이제 중간에 멈춰버렸던 조금 실패한 사업이 됐는데 2.0에서는 그래도 한번 또 기대를 가지고 이 사업을 좀 지켜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더불어서 이런 꼭 대학의 문제 아니라 일자리 문제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방대를 나왔는데 서울에 인서울을 하는 대학이 좋은 거는 취업에 좋기 때문인데 지방대가 취업이 안 되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공공기관들을 통해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일자리 확충을 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이미도 많이 돼 있지만 앞으로 그 비율을 확대한다든지요. 또 우리 애들 인구가 감소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구가 감소한다는 건 뭐예요? 지방대들의 정원 티오가 자체가 줄어. 그러면은 지방대학 내에서도 저런 공공기관 채용에 대한 경쟁이 심했을 텐데 애들이 점점 줄어들고 지방의 아이가 적어지면 어떻게 됐어요? 좀 더 경쟁이 완화되겠죠. 왜? 티오는 남아있는데 우리 학교의 정원이 줄어들어 가니까 내가 지방에서 학교를 나왔다면 분명히 저런 좋은 공공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들어갈 수 있는 이제 그런 기회가 상대적으로 좀 늘어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네, 오늘 제가 지금 준비한 건 다 끝났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 지금 이제 교육 문제가 뭐 지금 의료 사태, 지금 이제 의대 정원 문제랑도 맞물려서 이제 보건복지 쪽도 연결이 돼 있는데, 사실 교육 문제는 또 지금 보신 것처럼 이 정치 문제하고 또 연결이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방자치 문제, 지방 살리기 문제하고도 되게 직결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들이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렇죠. 교육만큼 중요한 이슈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만큼 이런 이슈가 실제로 이제 지방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현안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문제들, 그러니까 교육 경쟁력을 확보하고 그걸 위해서 현재적으로 대응한다?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이런 교육 정책의 변화를 바라보는 또 교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이제 느끼는 조금 이제 우려 아닌 우려는 너무 이제 정치적인 어떤 분위기, 정치와 연결이 될 수는 있지만은 너무 정치적 의도, 예를 들면 뭐 총선이라든지 대선이라든지 선거와 관련된 어떤 반짝이는 이슈로 이런 정책들이 소모되지는 않았으면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는 인생이 걸린 문제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뭐 아파트도 요새 그런 문제 많잖아요. 뭐 정책을 정부에서 뭐 의무 거주를 하게 했다가 갑자기 풀어준다든지 뭐 이런 어떤 정책 변동이 너무 요동치니까 예상을 했던 것과 다른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좀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적어도 우리 학생들에게는 좀 그런 일들이 없도록 교육 정책은 조금 더 숙고하고 또 신중하게, 그리고 좀 예측 가능한 기한을 두고 정책을 좀 입안해 갔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관점을 가지고는 있고요. 하지만 교육특구라든지 뭐 자공고 2.0 여러 가지 이유로 난관이 많겠지만, 우리 애들이 그런다고 과연 인서울 안 하고 지방대 남을까 싶지만, 인서울도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경쟁력이 점점 더 줄어들 겁니다. 인서울 대학 나온 거 뭐 그게 뭐가 어때서요? 그거 나온 걸로 보장되는 게 이제 별로 없는 시대가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인서울이라고 마음 놓고 있으면 안 된다. 따라서 이런 결론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방을 놓고 생각해 볼 때는 지역도 모두 살릴 수는 없어요. 그럼 예를 들면 지방에 대학이 100개가 있다고 하면 그중에 30개만 살리듯이 글로컬 대학, 그다음 지금 보신 것처럼 지방에 있는 모든 지역의 교육 지역 인프라를 다 살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특별한 학교들 중심으로, 거점 중심으로 살려내겠다라고 하는 의지. 그러면 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런 인프라의 공급이 있는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의 격차는 벌어질 것이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교육부에서는 자사고, 자율성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고 있죠. 따라서 자율형 커리, 자율적 운영 등을 강조하는 학교들은 경쟁력이 점점 높아지지만, 그러한 선택지가 점점 없어지는 학교와의 격차는 벌어지다. 따라서 일반고 대 특목자사고가 아니라 지금 보셨던 것처럼 지역에 있는 자율고 그리고 일반고의 격차가 좀 벌어질 수 있다.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또 다른 지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서울 지역도 생각해 보면 상대적으로 우리 인서울이니까 괜찮아. 인서울 대학이요. 자, 지방에 있는 특정 대학이 보신 것처럼 뭐 이제 어떤 거점 공공기관이라든지 뭐 그런 어떤 취업에 좀 더 유리한 어떤 조건들을 만들 경우에 경쟁이 붙을 거예요. 단순히 인서울이라고만 유리하진 않을 거예요. 왜?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 인서울 겨우 이제 중하위권 있는 학교 나온 걸로 취업이 잘 되지는 않으니까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로 오려는 경향 자체가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 같지만, 즉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 혹은 대학교도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자율적 노력을 더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학부모님들께 드리는 어떤 함의점은 결국 고등학교 선택이죠. 고교학점제 시대 9등급제가 아닌 5등급제로, 그 다음에 이 약해진 내신 어떤 변별력을 만회하기 위해서 뭐 학생부 전형의 비교과 역량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중요해질 텐데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잘 서포팅해주는 고등학교, 우리 아이들한테 잘 맞는 고등학교는 어딜까? 요거를 신중하게 선택하고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좀 라이브 상황이 원활하지 못해서 영상으로 찾아뵙게 된 점 다시 한번 좀 사과드리고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요. 다음번에 저를 잘 준비해서 좋은 내용으로 우리 상호적인 소통하면서 댓글 피드백하면서 다음 주 라이브 때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